이번 주에 얘기할 것은 건축구조, 실내 건축구조인데 지난주에 OT로 아마 문자를 받았을 겁니다. 이번 주는 이제 총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교재는 문헌당에서 제공한 실내 건축구조가 되겠고, 혹시 저작권에 관련된 제한사항이 있으면 이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카페에 동영상이 이제 연계돼서 등재되는데, 동영상을 보고 봤다는 것을 댓글로 좀 남겨놓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에서 제시된 과제물은 1주나 2주 내에 카페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목차에 따라서 총론과 벽돌구조, 블록구조, 돌구조, 그 정도는 중간 테스트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구조, 목 구조, 그 다음에 단열 방음 구조, 그리고 이제 기말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중간 테스트와 기말 테스트는 과제물로 할 수도 있고 퀴즈로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라고, 그 다음에 동영상 보고 난 뒤에 단 댓글과 과제물, 그리고 중간 기말 테스트 과제물 또는 퀴즈에 따라서 성적 처리는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건축구조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을 이렇게 짓는 거잖아요. 집을 지을 때 이 집이 이 땅에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때 그 구조물,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어떤 하중, 그리고 이 땅에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가 있겠죠. 기초, 그리고 땅의 성질, 토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집을 짓기 위한 뼈대가 있는데, 이 뼈대의 종류에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뭐 벽돌로 할 수도 있고 블록으로 할 수도 있고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기타 SRC라든가 철골,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여러가지 구조 부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보면 건축물이라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서 거주, 작업, 저장, 그래서 뭐 거주하거나 작업, 이런 거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방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등의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서 여기에 부속되는 대문, 담장, 굴뚝, 그 다음에 고가 수조, 수조입니다. 좀 못하겠네. 물론 공중의 용도로 쓰이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정돈, 그 다음에 공영장, 창고,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관계되는 용어를 보면 공작물에서 건조물, 건축물, 건물, 가옥, 주택,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각각의
공작물, 그 다음에 건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건물을 조금 보면 건축물의 일반 명칭으로서 비, 바람, 눈 등을 막아 인조행위 및 생활을 인조가 아니고 인간행위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작물이며 대문, 담장, 굴뚝 등은 제외된다. 여기 이제 건물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옥, 건물과 거의 같은 뜻을 쓰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 정도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주택, 가옥 중에서도 인간이 보다 향상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한 건축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과 실내 건축을 조금 굳이 나눌 필요는 없으나 좀 범위를 좀 생각을 해보면, 건축은 사람이나 물품, 기계 설비 등을 수용하기 위한 구축물을 이렇게 총칭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키와 테크니크에서 정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생활을 담기 위한 기술, 구조 및 기능을 수단으로 이루어진 공간 예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건축은 용도라는 목적성에 적합해야 하고 적절한 재료를 가장 합리적인 형식을 취하여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로써 건축의 본질은 쾌적하고도 안전한 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기술적 전개와 함께 공간 자체가 예술적인 감흥을 가진 창조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건축의 세 가지 정의를 조금 보면 3대 요소에 해당이 되는데, 예술적 감흥을 목표로 하는 공간 형태, 진실하고도 견실한 구조 기술, 또 편리성과 유용성으로서의 기능을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그 밖에 좀 써놨는데, 인간 생활과 공간 그리고 기능을 엮어내는 작업을 설계라고 하고, 이 설계 작업 자체도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결합시키는 작업을 말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것이나 기능적인 것 또는 구조체 중 어느 하나만으로 건축을 이해할 수 없으며 종합적으로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건축의 예술성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상당히 복합적인 의미로서의 조형을 통해서 그 목적이 달성이 된다. 그래서 성능이 좋은 공간, 구조기술의 솔직한 표현, 그 다음에 소재를 가진 본연의 아름다운 성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완성해 나가는 것이 건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조금 그 범위를 생각해서 실내 건축을 좀 살펴보면, 인간이 생활을 영위하는 실내외 공간을 보다 아름답고 능률적이며 쾌적한 생활 환경으로 창조하는 일체의 과정 및 결과를 의미한다. 그래서 물리적 조건, 환경적 조건, 기능적 조건, 정서적 조건 등이 충분히 고려된 건강한 실내외 공간 구조를 완성하여 실내 삶의 환경을 높이는 작업이고, 웰빙 생활 환경을 구축하는 그런 작업을 실내 건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합리적인 실내 건축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구조, 재료, 환경에 대한 이해와 설계의 원리, 요소,
그다음에 설비와 조경 등 건축 전체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건축과 실내 건축의 그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의 구조에서 보면, 건축에서 이제 구조의 의미는 자연적 환경 또는 인적 환경에 대하여 인간을 보호하는 뼈대다, 이렇게 건축물의 뼈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의 미가 곧 건축물의 아름다움을 결정짓는다. 그런 아름다움을 결정짓는 하나의 요소로서 작용한다는 얘기죠. 구조의 의미가.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한번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 아파트죠. 또 마찬가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 카사파트로의 아파트고, 그러면 카사밀라 주택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구조의 좀 틀을 보면, 우리가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쉘터의 개념이 있죠. 쉘터. 그래서 은신처죠. 은신처. 동굴이라든가 움집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그 위협, 여기서 말하는 이제 위협은 뭐 동물의 공격이라든가 또는 비바람이라든가 번개, 이런 것들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어떤 쉘터를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거가 되겠고,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집합 주거 형태로 모여서 살면서 하나의 그 군집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 구조 분야에서는 이제 역학이라든가 구조학, 재료학, 그 다음에 형태 구성 등에 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건축가나 건물의 건설에 관련된 사람들은 부재의 정확한 치수를 결정하기 전에 건축물의 형태가 가지는 목적과 환경에서 발생하는 힘의 흐름, 그 다음에 건축 구조물에서 구조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으로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이 건축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움집 같은 경우 이제 움집 터업하기, 기둥 세우기, 뭐 석가래 이런 것을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걸 이제 석가래라고 지칭을 한다면, 그리고 그 사이사이를 또 이렇게 장가지로 넣기도 하고, 그리고 그 위에 지붕을 이렇게 어떤 볏짚이라든가 나뭇잎, 나무 줄기 이런 것들을 이제 엮어서 지붕 넣기를 한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쉘터 개념으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은신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밖에도 아시다시피 이제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이라든가 피라미드, 이집트의 이제 쿠푸 왕의 피라미드가 가장 이제 유명하죠. 여기 나온 것처럼 쿠푸 왕 146.5m, 평균 2.5톤들이 230만 개 쓰였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나 봐요. 그 밖에도 또 파르테논 신전이라든가 그런 요건 이제 그 우리가 오도식이 있는데, 도리아식
오도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이오니아식, 도리아식 이런 그 기둥 위에 주각에 있는 주두죠. 주두에 있는 그 형식을 우리가 이제 오도다 이렇게 주범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다라는 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에퀴노스에 의해서 설계된 그런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콜로세움 같은 경우 로마 시대의 경기장 같은 투기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적 과정도 조적식 같은 경우 이제 벽돌, 로마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벽돌을 시멘트가 이제 있어서 이렇게 쌓아서, 그때는 이제 벽돌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는 이제 돌이겠죠. 돌을 이렇게 쌓아서 조적하는 방식의 건축 방법. 그리고 그런 석조에 의해서 가구식 구조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철근 콘크리트에 의해서 일체식 구조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밖에 구조 양식에 여러 가지 양식이 사용이 됩니다. 조립식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구조 양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례로 현재 경북궁에 있는 근정정 건물이라든가 노화집, 전당 이런 건물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 또 마찬가지 전통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구조 조건이 되는데, 이건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건축구조의 조건에 있어서 건축물에서 주요 구조체란 수장, 창호, 설비 등을 제외한 도, 기둥, 기초 등 건축물의 주요 뼈대를 이루는 부분을 말하고 구조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그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건축물 구조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 안전성이고 거주성, 그 다음에 내구성, 그 다음에 경제성, 이런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먼저 안전성은 인간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므로 반드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건축 구조에서, 실내 건축도 마찬가지죠. 실내 건축 구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이 안전성이죠. 쉘터의 개념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안전성이 확보돼야 된다. 필요에 따라 물품 저장이 가능해야 하며 외부 환경에 대한 저항 능력, 위협으로부터의 보호가 되도록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되고, 사용상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따라서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중에 대한 충분한 안전 성능을 확보해야 된다. 집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구조체에서 통하여 안전하게 집안에 이제 그 전달이 돼서 하중이 견디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야 크게 하중이 작용하는 게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고층 건물이라든가 초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된다는 얘기죠. 외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이 어떤 바람 하중도 크게 작용하고, 지진 하중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도 크게
작용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초고층 구조물의 이 중력 하중에 의해서 이 집안의 안전성 이런 것들도 아주 큰 안전이 필요한 부분이다.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주성도 있어야 되겠죠. 말 그대로 사람이 사는 거니까 인간 생활에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거주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축물 자체가 자연 환경에 대한 제어 능력, 제어 성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성능에는 이제 비, 이슬, 눈, 바람, 음량, 소음이 되는 거죠. 광열, 방사능에 대해서도 차단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빛, 바람, 공기 등의 물리적인 성능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거주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구성입니다. 이 건축물을 한번 지면 오래 견뎌줘야 된다는 거죠. 왜 비바람이라든가 이런 거에 견뎌줘야 되는 그런 내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건축물에 요구되는 성능과 정도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많이 발전하고 변화한다. 그래서 자연의 풍화현상, 자연재해, 화재에 대해서 이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내구성, 내용성 갖추고 안전성과 관련된 구조 및 재료의 역학적, 물리적 성능이 이제 설계할 당시에 이게 설계가 구조 설계할 때 이게 반영이 되는 거죠. 구조 설계할 때. 그래서 이런 성능이 유지되어야 된다. 이게 내구성이 되겠습니다. 일정 기간 견뎌줘야 된다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풍화 중에 비바람의 풍화 중에 견디도록 하는 경우는 이제 내용 연한 그래서 제형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100년 제형기간에 안전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죠. 지진하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됩니다. 그래서 지진하중 같은 경우는 이제 제형기간이 바람보다도 더 길죠. 1000년, 3000년 이런 식으로 길게 하중을 잡아서 거기에 안전하도록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필요한 건물의 인간의 경제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따른 건축 구조물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과정에 경제성이 추구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공 구조체 이런 것들의 경제성도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구조의 분류를 보면, 일단 구조 재료에 의해서 분류를 해보면 구조 뼈대를 말하는 거죠. 구조 재료, 뼈대에 쓰이는 재료를 구조 재료라고 하고, 좀 보면 목재, 그죠? 석재, 기와, 전통적으로 이제 강재, 알루미늄, 플라스틱 이런 것까지 이제 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쓸 때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역학적 성질을 이제 파악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구조 재료는 그 역학적 성질인 비중, 강도, 탄성계수, 신율 이런 것들을, 신율은 이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알아야 구조 재료에 대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안전을 우리가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가공성, 조형성, 내구성, 내화성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건축에 많이 사용되는 재료는 이제 구조용 강재와 콘크리트가 이제 주가 되겠죠. 대부분 여기에 이제 많이
쓰이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또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라든가 철골, 철근 콘크리트처럼 혼합해서 쓰는 거죠. 그 밖에 마감 재료는 이제 유리, 알루미늄, 플라스틱 합판, 기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고 있고, 그다음에 강재는 인장 구조에 많이 쓰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틸 같은 경우는 그 인장력에 스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당겼을 때에 잘 견딘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걸 이제 강재를 이렇게 누르면 이 강재의 요게 단면이 이제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휜다 이거죠. 휘는 현상이 생긴다. 반면에 또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압축에 상당히 힘을 많이 받는 거죠. 이렇게 압축에. 근데 이제 콘크리트를 또 당기면 강제에 비해서 콘크리트죠. 콘크리트는 당기면 잘 깨지는 거고 이런 성질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을 우리가 이제 역학적으로 파악을 해서 역학적 특성을 파악해서 구조 설계에 구조 재료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일단 그래서 그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재는 인장 구조로 쓰이고 연성 경량화에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틸 같은 경우는 좀 불에 약합니다. 그리고 또 그 녹이 쓸죠. 이런 또 진동이라든가 또 아까 얘기한 이렇게 휜다는 거죠. 자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제 취약하고,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라든가 내화성이 이제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형틀만 있으면 형틀을 만들어 놓으면 콘크리트를 부어서 원하는 형틀에 맞게 형상을 만들 수 있죠. 반면에 이렇게 당긴다든가 어떤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면 추성 파괴 일어나는, 그리고 좀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이해를 해두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나무 구조, 목 구조죠. 목 구조의 특성도 마찬가지죠. 목 구조는 이제 보강 철물을 이용해서 접합하거나 그냥 목 구조로 나무와 나무를 이윽거나 이런 걸 이제 하는 게 목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구성이 간단하고 공사 기간이 짧고 시공이 용이하며 나무로 했을 때는 외관이 좀 수려하죠. 반면에 이제 그 물이 닿았을 때 썩는 거죠. 부패.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곤충, 흰개미라든가 이런 거에 취약하고, 불에도 상당히 취약하죠. 불이 나면 거의 다 오래된 고건축 같은 경우는 전소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내구성이 작다. 그 다음에 벽돌 구조. 물론 이제 지금 간단히 구조 재료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 거가 되겠지만, 나중에 이제 벽돌 구조, 돌 구조 이런 것들은 이제 디테일하게 또 살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아웃라인 정도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벽돌 구조는 이제 조족식이죠. 쌓아서 하는 구조가 되겠고, 이제 주로 외부 벽체는 치장 벽돌을 이제 적용해서 사고, 그 다음에 내부 벽돌은 이제 시멘트 벽돌을 이용해서 쓴다. 그 다음에 내구성이 뛰어나고 이제 외관이 화려하고 내화적인 장점이 있지만 일단 수평력에는 약하다 이거죠. 쌓아서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구조체를 만들기 때문에 옆에서 밀면 이렇게 수평력에는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고, 블록 구조도 마찬가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벽돌이 아니고 블록을 가지고 쌓는 거죠, 구조체를. 그다음에 돌 구조도 조족 형태인데, 이런 게 이제 조족 형태죠. 이런 것들은 이제 돌을 쌓아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가장 우리 이제 건축 구조에서 많이 쓰이는
구조 재료가 철근 콘크리트하고 철골 구조죠. 그래서 철근의 특성과 콘크리트의 특성, 역학적 특성을 잘 활용해서 만든 새로운 이제 구조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가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철근이라든가 콘크리트에 대해서 특성을 조금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용을 해서 만든 구조 재료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철골 구조는 이제 그냥 강제만 사용해서 써서 만든 그런 구조체인데 주로 이제 접합이 중요하죠. 여기서는 접합이 중요하다. 그리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단면을 보면 H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H빔. 그리고 이 철근을 이렇게 씹는 거죠. 이렇게 철근. 그리고 콘크리트를 탓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체를 우리가 이제 H빔이 철골, 철근, 콘크리트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재로 이제 이어져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힘을 많이 받는 내와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공사 기간이 길고 고가죠. 비싸죠.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구조 재료에 의해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구성 양식에 의한 분류인데 이건 이제 쌓아서 하는 거냐, 그럼 조적식 구조가 되겠고, 아까 이제 뭐 벽돌, 블록, 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구식이냐, 어떤 기둥과 보 이런 것들을 세워서 가구 형태로 구조를 만드냐, 이런 것들은 이제 목구조 또는 철제, 조립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목구조라든가 경량 철구조가 이제 대표적으로 가구식 구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일체식 구조가 있는데, 일체식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또는 철골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일체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하고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철골이 H빔이 이제 사용이 되는 형태의 구조 형태고, 철근 콘크리트는 H빔이 없는 거죠. 이런 게 일체식 구조. 그 다음에 입체 트러스식 구조는 트러스 형태로 이렇게 트러스 형태를 유지하면서 구조체를 만드는 그런 형태가 이제 어떤 입체 형태로 만들어지는 구조체가 되겠습니다. 현수 구조는 이제 매다는 거죠. 현수가 서스펜인데 매다는 형태의 구조물을 우리가 이제 현수 구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막구조는 이제 그 멤브레인이라는 그 멤브레인을 써서 구조체를 형성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막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막구조는 이제 철판을 접어서 어떤 구조체 형태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얇은 판을 힘을 받아 얇은 판으로 이제 접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얇은 판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어떤 구조체를 만드는 거니까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체로 되겠고, 그걸 박판구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공 과정에 의해서 분류를 하는데, 시공을 어떻게 하느냐, 물을 써서 하느냐, 물을 쓰지 않고 하느냐, 현장에서 하느냐, 또는 현장에서 조립해서 하느냐, 뭐 이런 형태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제 건식 구조는 이제 어떤 시공 현장에서 가구식으로 조립하는, 그래서 물을 사용하지 않는 거고, 습식 구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습식 구조죠. 이제 그래서 물을 사용해서 구조체를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장 구조는 현장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가공, 제작, 구조물 세우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현장 구조가 되고,
조립식 구조는 어떤 그 공장에서 부재를 공장에서 구조 부재를 만들어서 현장까지 이동한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빌트업 하는 거죠. 세우는 거죠. 이렇게. 빌트업해서 구조 형태를 갖춰가는 그런 형태가 이제 이 조립식 구조가 되겠습니다. 품질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공장에서 품질을 관리하면서 그 구조 부재를 만드니까 품질이 좋죠. 반면에 이제 현장에 가져와서 조립할 때 조립 부위가 상당히 이제 확실하게 조립이 될 수 있도록 시공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시공 공사 방법이라든가 시공 방법이라든가 접합 형식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면 구조 이런 형태, 라면식 형태, 이러한 뼈대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라면식 형태, 라면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둥과 보호로 연결되어 있는 일체화된 그런 구조물을 이제 라면 구조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호 형태인데 여기가 지점이 지금 여기도 지점, 여기도 지점, 여기도 지점인데 이런 보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는 연속보다. 이런 형태의 트러스 형태죠. 형태의 트러스, 이런 형태의 트러스. 그 다음에 평면 골조, 이제 라면 형태인데 라면 형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게 이제 평면식이고, 그 다음에 아치 형태, 그 다음에 입체 구조, 입체 트러스, 그 라면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입체 라면 이렇게 되겠죠. 입체 라면. 그래서 대부분 이제 초고층 건축물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박판 구조라든가 이런 거 있었는데 이렇게 얇은 판을 이렇게 절판해서 만든 구조물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절판 구조. 그 다음에 이런 형태 곡면으로 만든 곡면. 그 다음에 이렇게 덮어 씌우는 돔 형태, 돔 구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주에는 여기서부터 구조 부재와 비구조 부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